자, 오늘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튜던트 론이죠. 한국처럼 그 부모님이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학자금, 등록금을 대주는가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이제 스스로 대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교 등록금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스튜던트 론, 학자금 대출을 우리나라보다 많이 빌리게 되죠. 평균 제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씩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청년 1만 명이 이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 유의자, 즉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라는 이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한국보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한국의 GDP가 지금 1780조, 약 1800조가 되는데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1800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빌린 그 대출 금액이 우리나라 1년 국내 총 생산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그 금액이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2019년 한 모어하우스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졸업식 날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모펀드의 회장님이 졸업 축사를 오셔가지고 400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해 주겠다라고 해서 미국 사회가 한번 들썩인 적이 있죠. 400명이 가지고 있던 학자금 대출의 총량이 480억 원이니까 인당으로 따지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준 거죠. 그야말로 엄청난 기부이고,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모펀드 회장이 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면서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이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런 선행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학자금 대출을 사회에 나와서 30년이 지나도록 학자금 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학자금 대출은 어디서 하는가?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서 하죠. 그래서 보통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연 한 5에서 7% 정도 되는데,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우리나라는 2.2% 고정금리로 가고 있죠. 그래서 상환하는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는데, 사실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원금 균등 상환은 이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내 똑같은 금액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내는데, 대신에 이자는 처음에 낼 때 이자가 많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내는 돈이 똑같은 거죠.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처음에 이자를 많이 내고 나중에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원금 균등 상환이라면, 원리금은 똑같이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내는데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나중에는 원금이 많아지는, 요게 이제 이자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자가 많다가 나중에는 이 원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금 균등 상환에 이자 내는 금액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한국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상환대출이 있고요. 일반 상환대출, 취업 후에 취업이 된 다음에 상환해라, 이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죠. 그래서 취업 후에 상환하는 거는 그냥 돈이 있을 때마다 가서 내는 자율 상환 방식이 있고, 월급을 받으면 그 연봉에 비례해서 또박또박 월급에서 공제해서 빠지는 의무 상환제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내는 것도 의무 상환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의무로만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10년 거치 상환이 들어가는데, 이 10년 거치는
이 학자금 대출을 빌리는 시점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같으면은 4년부터 카운트가 되니까 졸업하고 6년 동안 거치가 됐다가 11년째부터 이제 상환을 한다는 얘기고요. 만약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 이것도 거치 기간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3년 회사 생활하다가 이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때 군대 가 있을 동안에 이자는 면제가 된다라는 점.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 뭐 서울시, 광주시, 부산시 이런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대신 상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대출을 갚을 것이냐? 수입을 늘려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돈을 많이 벌어야 이자를 갚을 수 있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출을 줄여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지출을 줄여야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니까. 수입을 많이 벌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투잡, 쓰리잡, 뭐 평일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 알바 뛰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또 뭐 여러 가지 알바 뛰다 보면 수명이 단축되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건 위험하지만 어쨌든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고 연봉이 월 2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2,400만 원이죠. 그럼 2년 동안 만약 갚는다고 치면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쓸 거 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서 내 수입 중에서 50%는 무조건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한다 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미국 대학생 졸업생들처럼 30년이 지나도 이 대출을 상환하기가 어렵고 좋지 않을 때는 안 좋은 파산이나 뭐 면책, 개인회생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은 대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환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왕이면 빚을 계속 떠안고 가는 것보다는 취업이 되시면 빠른 시간 안에 갚아버리고 순수한 저축으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